여러분, 75세가 넘으면 우리 인생의 풍경은 다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차피 나이 들면 기력이 쇠하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힘든 게 노년의 정해진 수순 아닐까? 라며 자조 섞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어떤 분은 82세의 나이에도 아침마다 정갈하게 집안일을 마치고 스스로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러 외출하시지만 어떤 분은 70세도 되기 전인 60대 후반부터 기력이 꺾여 요양원의 좁은 침대 위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똑같은 시간을 살았는데 대체 무엇이 이런 극명한 운명의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노후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수백 명의 어르신을 심층 인터뷰하며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행복하고 당당한 노후는 결코 우연히 찾아오는 행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내가 오늘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작은 습관을 실천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준비된 보상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를 75세에서 85세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스로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존경받을 만한 대단한 분들입니다. 요양원 걱정 없이 내 집에서 당당하게 인생의 황혼을 가장 아름답게 물들일 자격이 충분한 분들이죠. 지금부터 그 5가지 비결을 하나씩 가슴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노년의 존엄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바로 스스로 화장실에 가고 밥을 차려 먹고 옷을 입을 수 있는 힘입니다. 지금 이 순간 건강하신 분들은 이게 뭐가 그리 대단한 일이야? 라고 반문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노후에 누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자유이자 권력입니다. 노후의 진짜 성공은 높은 사회적 지위나 많은 재산이 아닙니다. 진짜 성공한 노년은 아침에 눈을 떠내 발로 화장실에 가고 배고플 때 내 손으로 정성껏 밥 한 끼를 차려 먹으며 그날의 기분에 맞춰 입고 싶은 옷을 내 손으로 단정하게 골라 입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이 정든 집을 떠나 요양원에 가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불치병 때문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아주 사소한 일상생활을 혼자 해내지 못하게 되었을 때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스스로 혹은 등 떠밀려 집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 소중한 자립의 힘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단 한 가지는 바로 낙상입니다. 75세 이후에 한 번의 넘어짐은 단순히 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강제적인 침대 생활의 시작이고 급격한 근육의 소실이며 결국은 타인에게 내 몸을 맡겨야 하는 자립의 상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입버릇처럼 절대 넘어지지 마세요라고 신신당부하는 것입니다. 이 힘을 지키려면 오늘부터 거창한 헬스장에 가지 않더라도 딱 2가지만 실천하세요. 집에서 의자를 잡고 앉았다 일어나는 스쿼트 10번, 그리고 벽을 짚고 하는 팔굽혀펴기 5번입니다. 근육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투자한 만큼 반드시 여러분의 몸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보험이 되어줄 것입니다. 매일 20분간의 산책은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도와 치매를 예방하는 기적의 명약임을 잊지 마십시오. 2번째로 갖추어야 할 능력은 혼자 있어도 괜찮은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집안은 고요해지고
먼저 떠나보낸 친구와 배우자의 빈자리에 가슴 한구석이 시려오곤 합니다. 스마트폰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새로운 메시지는 없고 명절에나 얼굴을 비추는 자식들을 생각하면 서운함이 밀려오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사람이 곁에 없어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마음의 습관입니다. 누군가에게 고독은 뼈를 깎는 고통이지만 지혜로운 이에게 고독은 비로소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나 자신과 친해지는 평화의 시간입니다. 이제 기다림의 무게를 조금 내려놓아 보세요. 우리도 젊은 시절 부모님 생각은 간절했지만 당장 눈앞의 생계와 자식, 뒷바라지에 치여 전화 한 통 드리지 못하고 밤잠을 설치던 날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지금 그 치열한 삶의 한복판을 숨 가쁘게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누가 나를 찾아오기를 목 베고 기다리기보다 오늘 하루를 나 스스로 어떻게 따뜻하게 채울지를 고민해 보세요. 아침에 햇살을 받으며 차 한 잔을 천천히 우려 마시는 시간,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는 시간, 그런 작은 순간들을 나만의 신성한 의식으로 만들어 보세요. 어떤 어르신은 매일 아침 짧은 감사일기를 쓰며 하루를 시작하고 어떤 분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녁 산책을 하며 자신과 대화합니다. 혼자서도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평온을 창조할 줄 아는 분, 그런 분이야말로 인생의 풍파를 다 겪어낸 진짜 단단한 어른입니다. 세 번째는 내 돈을 내가 직접 관리하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노후의 독립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닙니다. 바로 그 돈을 내가 직접 움직이고 통제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정작 내가 쓰고 싶을 때 자식 눈치를 보며 용돈 받듯 다 써야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립이라 할 수 없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이 적더라도 내가 직접 가계부를 쓰고 계획을 세워 집행하세요. 막연한 불안감은 항상 모른다는 데서 옵니다. 내가 한 달에 관리비로 얼마를 쓰는지, 통신비는 적절한지 직접 점검해 보세요. 요즘 스마트폰 앱을 배우는 게 어렵다면 손으로 쓰는 가계부도 좋습니다.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고 얼마를 쓰는지 명확히 알 때 비로소 마음의 안정이 찾아옵니다. 또한 노년기에 가장 무서운 적은 사기입니다. 원금은 보장하면서 은행 이자보다 몇 배를 주겠다는 말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탕발림입니다. 평생을 아껴 모은 소중한 자산이 전화 한 통에 허망하게 사라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자식이나 손주가 급한 사고를 당했다는 전화가 온다면 아무리 심장이 떨려도 일단 끊으세요. 그리고 반드시 해당 가족의 번호로 직접 전화해 목소리를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거치십시오. 의심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현명한 행동입니다. 내 지갑의 주권을 내가 쥐고 있을 때 여러분은 자식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끝까지 당당한 어른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가져야 할 보물은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호기심입니다. 이 나이에 배워서 뭐 하나 다 부질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 몸은 급격히 노화의 길로 접어듭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뇌과학자들은 우리 뇌가 80세, 90세가 넘어도 새로운 정보와 자극을 접하면 신경회로를 새롭게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즉,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 한 우리의 정신은 영원히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스마트폰 기능을 하나씩 익혀보세요. 유튜브로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마음껏 듣고 멀리 있는 손주와 얼굴을 보며 영상 통화를 하는 법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몇 배나 넓어집니다. 기계라 잘 몰라라고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한 번만 물어보고 한 번만 직접 해보면 됩니다. 거창한 공부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붓글씨를 쓰든 수채화를 그리든 혹은 동네 복지관의 노래 교실이나 운동 강좌에 참여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 그 자체입니다. 어느 75세 할머니는 뒤늦게 수채화를 시작하며 시험 보는 게 아니니까 너무 즐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배움의 과정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어제보다 조금 더 성장한 나를 발견할 때 여러분의 눈빛은 다시 청년처럼 반짝이게 될 것입니다. 호기심을 잃지 않는 분에게 나이는 그저 숫자가 적힌 종이에 불과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가장 무거운 주제일 수 있지만 역설적으로 인생을 가장 가볍고 평온하게 만들어주는 열쇠입니다. 바로 세상과의 이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태도입니다. 봄의 꽃이 아름답고 여름의 녹음이 싱그럽듯 우리 인생의 마지막 계절인 노년도 그나름의 숭고한 깊이와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금기시하고 외면하며 지내다 갑작스러운 순간에 후회와 미련을 남기곤 합니다. 진정으로 성숙한 어른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합니다. 정신이 맑을 때 유언장을 천천히 작성해보고 연명 치료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문서로 남겨두세요. 이는 나중에 가족들이 슬픔 속에서 혼란을 겪거나 서로 갈등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인생 마지막의 가장 큰 사랑입니다. 또한 집안에 쌓인 낡은 물건들을 조금씩 정리하며 주변을 비워내세요. 물건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삶에 대한 통찰이 깊어집니다. 무엇보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 하세요. 자식들에게 너희들 덕분에 행복했다,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죽음을 미리 준비한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을 직시할 때 비로소 오늘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눈부신 선물인지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당당하고 평온하게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준비를 하는 분, 여러분은 진정으로 존경받아 마땅한 인생의 완성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이 5가지를 이미 실천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행복한 노후를 누릴 자격이 충분한 이 시대의 진정한 귀감이 되는 분들입니다. 혹시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더라도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65세든 75세든 85세든 상관없습니다. 이 내용을 접한 바로 오늘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고 빠른 날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무릎 근육을 위해 의자에서 10번만 일어났다 앉아보세요. 자식에 대한 서운함을 내려놓고 스스로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해보세요. 나이가 드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지만 그 속에서 행복의 꽃을 피우는 것은 오직 여러분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품격 있는 노년, 요양원 걱정 없는 당당하고 활기찬 하루하루를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의 걸음걸음에 늘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